지난 시간에는 가업 승계의 대안으로 M&A를 통한 기업 승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100년 넘게 이어진 기업도 많고요. 그 전통과 장인 정신이 두드러지는 나라죠. 과연 이런 차이는 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덕분일까요? 단카이 세대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말로써 주로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 회복과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였고요. 단카이 세대는 일본 경제의 성장기와 함께 커리어를 시작해서 일본을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기업의 주축을 담당하던 이 단카이 세대는 은퇴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단카이 세대가 성장한 시기는 경제적 성공이 삶의 목표였고 기업을 일구어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카이 세대 이후에 나타난 젊은 세대는 성공만을 쫓기보다는 본인의 삶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죠. 이 젊은 세대들은 기업을 이어받기를 거부했고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구직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 구직자 수도 급감하게 되고 결국 후계자가 없어진 중소기업은 경영 중단과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찾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는 이른바 흑자도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본의 이야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베이비붐 세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고민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도 일찍부터 큰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8년부터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시행하였고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납세를 유예하고 금융을 지원하고 업종별 요건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해서 전체적인 M&A 과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M&A 기업은 니혼 M&A 센터가 있습니다. 이 니혼 M&A 센터는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지역별 작은 제조 공장들이 휘청이던 시절에 대형 투자은행들이 외면하던 이런 작은 기업들의 M&A를 성사시키면서 최근 10년 새에는 40배까지 성장한 기업입니다. 니혼 M&A 센터는 회계법인이나 지방은행 등과 같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정보를 받았고요.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연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 M&A 자문을 수행하는 일본 최대의 M&A 자문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중소기업 M&A 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도 수백 개에 이르고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매년 3,000에서 4,000건의 중소기업 M&A가 성사되고 있고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2020년 65%에서 지난해에는 53%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년 기업을 넘어서 1000년이 넘은 기업은 8곳이나 있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약 37,0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는 업력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숫자가 단 17곳에 그치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일본은 일찍부터 기업의 지속성과 승계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했고 M&A를 통해서 기업을 영속시켜 왔던 것이죠. 한국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중소기업 M&A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매수자 중심의 M&A 시장이 형성되었었고 그 결과로 정상기업 간의 자발적인 M&A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이에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의 M&A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하고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매각, 기업 인수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M&A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M&A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창업자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처럼 사업 승계나 후계자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자녀 수의 감소, 자녀들의 전통 산업에 대한 기피 추세, 그리고 높은 상속세 부담까지 이런 여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승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성공 사례를 참고한다면 M&A 승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M&A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은 지금부터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M&A 인식의 변화입니다. M&A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를 팔고 나간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모든 대표님들은 내 자식 같은 기업이, 그리고 내 가족 같은 직원들이 앞으로도 더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M&A가 준비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의 M&A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중소기업 M&A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신뢰도 높은 재무제표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은 작은 구멍가게라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기업 입장에서도 재무실사의 많은 단계가 단축돼서 더 성공률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K갭이라는 회계 기준을 따르는데요. 여기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결국 일본에 비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실사 단계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져보게 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했을 때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M&A에서의 많은 기회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인수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재무제표 점검처럼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법안이 잘 마련되고 또 시행돼서 기업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승계는 단순히 기업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도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을 위한 M&A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